자,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수정 기자와 먼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홍준표 경남지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수수께끼를 던졌습니다. 하나씩 저희가 좀 보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임수정 기자, 네. 일단 페이스북 얘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글을 올렸는데 네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해놓은 거죠? 네, 홍준표 네. 지사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당이 표류한다라면서 이제 페이스북에 네. 글을 올렸는데요. 네. 저는 무슨 시조를 하나 읽는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 한 명씩 한번 볼까요? 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정치판에 들어와서 흑수저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누구를 꼬집은 듯한데 네, 주인공을 누굴까요? 저희가 소개합니다. 네, 유승민 의원입니다. 아버지 유승호 의원이 판사이자 2번의 국회의원을 지냈잖아요. 그러면서도 친서민 정책을 펼친 거에 대해서 좀 빗댄 표현 같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번엔 뭐라고 했을까요? 반반한 얼굴 하나만 믿고 내용 없는 이미지 정치, 탤런트 정치만 하는 사람. 누군지 짐작하십니까? 네. 좀 대표적인 훈남 정치인이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거 계속 좀 몇 가지 두 네. 명 더 있으니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수 정당의 표를 받았지만 개혁을 빙자해 얼치기 좌파라는 사람. 네. 항상 진정한 개혁은 보수를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꼬집는 것 같고요. 네.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네. 반백이 넘는 나이에 다선 정치인이 되고도 반백이라는 게 50세가 넘었다는 네. 얘기인데 다선 정치인은 되는데 소장 개혁파 행세를 한다. 네. 남경필 경기지사를 네, 얘기했습니다. 남경필 지사가 지금 65년생 52살인데요. 정치에 32살에 입문을 해서 5선 의원이에요. 네. 그래서 남경필 지사를 좀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랬을까? 이유, 갑자기 이제 네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놨거든요. 네. 다 이 네 사람 모두 과거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한나라당 대표를 지내고 의원 시절에 여러 가지 악연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희가 그 장면을 몇 가지 영상으로 엮어봤습니다. 이래 보니까 후배 여러분들의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앞으로 비판 적극 수용하고 모두 포용하는 관용의 리더십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최고위원직을 사퇴합니다. 홍준표 체제와 박근혜 대세론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처럼 폐쇄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으로는 박근혜 대표님이 아니라 박정희가 나와도 안 됩니다. 정부 여당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국정 운영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예전에 이제 이 세 사람이 사퇴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당대표에 올랐는데 금방 물러나야 됐잖아요. 그런 앙금 아직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앙금이 나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4명 그 시조처럼 4개의 유형을 읊으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4사람 정도 우리가 꼽지 않았습니까? 네. 그중에서 유승민 의원, 그다음 원희룡 제주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 같은 경기지사. 경우에는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2011년에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같이 최고위원을 구성했던 사람들이고 그 3사람이 사퇴를 함으로써 홍준표 체제가 붕괴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겠죠. 네.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해 여름에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오세훈 시장이 지는 바람에 서울시장은 내로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홍준표 체제가 또 흔들흔들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로서는 그 4사람에 대한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11년 이전에도 홍준표 지사가 항상 이 남원정이라고 불리는 소장 개혁파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즉, 쓴 꽃가마만 타려고 하고 정말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어떤 소장 개혁파에 대한 안 좋은 시각들을 언론에 많이 노출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저 페이스북 글로 좀 나타난 거 아니겠나. 그렇게 보이네요. 자, 지금 보시는 저 영상은요, 바로 10년 전입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맹형규, 홍준표 두 사람이 경쟁하고 있을 때 오세훈이라는 외부에서의 후보, 결국 후보 자리를 거머쥐었거든요. 그 앙금도 역시 남아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생각하는 오세훈 시장 후보에 대한 얘기 10년 전 상황입니다. 먼저 듣겠습니다. 서울시장에 쭉 오랫도록 뜻을 두고 준비를 해왔다면 이 정수기 관련 CF 이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홍준표 지사가 2006년에 이제 서울시장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당시 열린우리당에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시장 후보로 내세우니까 네. 이 한나라당 소장파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새 얼굴 오세훈을 한번 내세워보자. 라면서 적극 영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내 경선을 벌였는데 홍준표 지사가 이제 오세훈 후보에게 지게 되는 거죠. 근데 당시 오세훈 후보가 그 선거 직전까지 정수기 CF를 찍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수기 CF에서 뭐 그때 당시 뭐 1급 성장한 이미지 이런 게 굉장히 강조가 됐었는데 홍준표 지사는 선거를 앞둔 사람이 저렇게 광고에 나와도 되냐? 라면서 당시에 그때 문제를 제기를 했었던 거죠. 실제로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그게 4명에 대한 평가를 내놨을 때, 아, 홍준표 경남지사가 또 독설을 뿜는구나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좀 억울하다 하면서 언론에 좀 비판하는 말을 좀 내놨죠. 독설과 참설을 구분하자 그러네요. 예, 독설과 참설을 구분 못하는 일부 무지한 기자들 때문에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다. 글쎄요, 이 홍준표 지사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 저도 언론을 보도를 통해 접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논평 없이 홍준표 지사가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런 사람들은 지칭하는 것 같더라라는 어떤 그 기사들만 봤는데 글쎄요, 어떻게 이것을 뭐 기자들이 독설과 참설을 구분 못하고 홍준표 지사를 비난하는 기사를 쓴 것도 아닌데 왜 저런 표현을 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가지가 않고요. 만약에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 기자들이 이 글을 보도를 안 해줬으면 더 섭섭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같은 당 사람에게 하는 애정어린 충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진정한 애정어린 충고가 여기서 조금 어떤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저 글들은 개인을 좀 인신공격하고 좀 비하하는 듯한 발언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서 과연 그것이 정말 애정어린 충고인지 아니면 비난인지에 대해서 좀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치인 홍준표는 이제 그동안 쭉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만 검사 시절의 홍준표는 과연 어떤 표현을 즐겨 썼는지 등등에 대한 얘기가 궁금한데 예전에 만나보셨잖아요. 예, 옛날에 그 슬롯 사건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네. 서울지검 조사부로 찬밥이 돼서 밀려가 있을 때 네. 아주 장시간 만났죠. 만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때 현역 검사 최초 인터뷰를 한 30페이지 쓴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홍 검사를 만나보면요. 저분은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뭐 어떤 걸 찌르면 이쪽으로 빠져나오고 그러는데 영남고등학교를 나왔죠. 그 다음에 네. 서울법대가 아니라서 이렇게 좀 반골이 굉장히 강하고 네. 그 다음에 머리는 굉장히 빨리 돌아갑니다. 그래서 늘 보게 되면은 자기가 주류에 가도 뭔가 어디에인가 좀 불만을 표현하고 하시는데 한 번은 왜 모래시계가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네. 모래시계 작가인 송진아 씨하고 우리 그때 안기부에 가 있었는 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주인공 했던 박상원 씨하고 박상원 씨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역시 대화는 우리 홍 검사가 다 주도합니다. 말빨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장악하고 뭐 그런 역량이 있습니다만 자신의 어투나 표현 방식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나는 사실은 너무 어렵게 성장하고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면서 설명을 해왔거든요. 실제로 당대표 출마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방식과 관련된 얘기도 내놨습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그 시골 출신이라서 꾸밈없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소 오해도 받고 직설적이다 그런 표현도 듣고 하는데 앞으로 당대표 되면 좀 부드러운 용어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원래 그 자기 성과를 죽이고 자꾸 순응을 하게 되면 사람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자기가 말을 해야 되겠다는 순간에는 그건 참아서는 안 됩니다. 참으면 병이 나거든요. 저 얘기 참 잘하셨는데 슬롯 네. 사건 수사할 때도요. 네. 이게 서울지검에서 수사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저거 성질을 못 참아가지고 기자실에 내려와서 네.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 한 번은 동아, 한 번은 조선 이렇게 주면서 쫙 터트려갖고 수사를 하는 하여간 뭐 기자도 활용할 줄 알고 하여간 못 참는 성격입니다. 한번 약을 올리면요 팔팔 뜁니다. 자, 보면요. 1993년 그야말로 슬로트 머신 사건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검사였지만 내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지시 다 무시했다. 그래서 검찰 최고 간부, 고검장 다 구속했다. 그러니 이것 때문에 젊은 주임 검사가 어떤 사안을 수사하는 제도 자체가 없어지고 부장검사가 다 장악하게 바뀌어버렸다. 이거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홍준표 지사의 어떤 검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네. 과거 이제 본인의 그런 업적이라면 업적인 거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뭐 나름대로는 이해는 갑니다. 당시에 현역 고검장도 구속을 시켰죠. 뭐 박철원 전 장관이라는 정치 실세도 구속을 시켰죠.
또 그 카지노 슬롯머신 대부도 구속을 시켰죠. 그래서 촉칭 만화는 모래시계 검사로 해서 굉장히 어떤 훌륭한 검사의 표본으로 인정이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검찰 비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의 이 시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환기를 시켜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은 잘 봐라라고 본인을 좀 부각시키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이네요. 자, 지금부터 영상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은색 천을 둘러쓴 사과나무에 대한 영상 저희가 보여드리겠는데, 자, 채널A 국제부의 김정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경상남도 청사 앞에는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더위철을 맞았는데 검은색 천을 둘러쓰고 있는 저 장면이죠. 네.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라고 하죠. 사과나무도 그 폭염을 견디지 못했나 봅니다. 근데 저 사과나무는 경남도청 바로 앞마당에 있는데요. 네. 이게 바로 빚을 다 갚았다 해서 지난달 1일에 홍준표 네. 경남도지사가 심어놓은 겁니다. 자, 지금 보이는 거 경남도청에는 사과나무 한 그루입니다. 채무 제로 기념식수라고 되어 있는데 네. 경상남도가 갖고 있던 부채 1조 3,400억 있었는데 내가 지사가 된 이후에 빚을 다 갚았다. 네. 내가 이렇게 알뜰 경영을 했다. 도정을 폈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가 망하면 오늘 나는 사과나무 심겠다고 했는데 홍준표 네. 지사는 이 사과나무가 우리 세대에게 희망을 어떻게 보면 좀 표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류성룡 선생께서 징비록을 썼을 때 네. 인진왜란 같은 참극을 다시는 되풀이하면 안 된다라는 네. 표현을 썼는데 이 사과나무를 보면서 우리도 한번 경각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함께 했습니다. 자, 6월 달에 사과나무를 심을 때 그 장면, 기념식수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무제로 기념식수 잘 했는데 검은색 그 천막을 세운 것, 더위를 피하라는 뜻인가요? 무슨 나무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당시에는 지금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과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수십 개가 열려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폭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사과나무도 더위에 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영양제도 공급을 하고 차광마도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시름시름 앓고 있다고 하고요. 조금 약간 패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과나무를 옮겨 심을 때는 네. 보통 3, 4월에 옮겨 심어야 되는데 네. 6월에 심다 보니까 뿌리를 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부채를 3, 4월 달에 다 갚았으면, 그 전에 갚았으면은 적절한 나무 옮겨 심는 시점이 됐을 텐데 그 타이밍이 좀 안 맞았다는 겁니다. 어쨌건 요즘 이제 대권이나 더 큰 정치를 바라는 그 자치단체장들은 경영을 잘한다는 그 징표 중에 하나로 부채 줄이는 거 하잖아요.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다양한 지자들이 그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경남도에서는 어느 정도 달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있었죠. 예, 그렇지만 어찌됐건 간에 홍준표 지사가 여러 가지 뭐 독소회 같은 것도 구설을 올리긴 하지만 그 부채를 절감한 부분은 굉장히 높게 평가해야 되는 점은 맞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내년 대선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역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그러면 당신은 경남도지사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라는 어떤 업적으로 평가를 받고 네. 그것이 아마 대선에서 본인의 무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가 저 경남도의 어떤 부채를 절감한 부분은 홍준표 지사의 강력한 무기가 되겠죠. 네, 사과나무. 근데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천막까지 쓰는 이제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만 그 시민들의, 특히 도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을 말해주는 사과나무입니다. 저는 홍 검사란다. 옛날 네. 생각이 나서 만약에 대선에 나온다면요. 네. 한국판 트럼프가 될 거라고. 한국의 트럼프는 홍준표가 될 것이다. 네. 아주 저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아주 어릴 때 이야기 있어서 그런데 네. 약간 재밌는 사람이면서 좀 머리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앞서가서 가끔 오해도 받는데 네. 서민적인 면도 있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엔 새누리당 얘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 이 장면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모인 거죠? 네, 친박계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청원 의원이요. 조금 전 오후 6시부터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그 대규모 만찬 회동을 갖고 있습니다. 친박계 네. 의원이 무려 한 5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친박계 후보들을 꼽자면 뭐 이주영, 한선교, 이정현 의원 정도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사실 친박의 핵심이라고 할 수는 없는 범친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주영 의원과 한성교 의원은 저 자리에 초대장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아, 초대장을 받지 못했어요? 네, 오라고 네. 이제 연락을 못 받았고 이정현 의원은 초대장을 받았지만 괜히 네. 이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컷오프도 있어야 될 정도로 후보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자, 우리들은 이 사람을 찍자라고 뭐 내부적 논의를 했을 가능성, 그런 분위기가 잡혔을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근데
보셨다시피 이미 지금 카메라도 가 있고요. 많은 기자들이 저 자리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보는 눈이 많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친박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지금 비박계 후보들이 단일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신 점심으로 좀 한번 후보를 우리도 좀 단일화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전당대회 있습니다. 금요일이면 컷오프를 통해 5명의 후보가 정리됩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